운동 부족으로 인한 비만, 저밀도 고칼로리의 서구화된 식습관, 잦은 음주와 불규칙한 생활 리듬, 흡연 등으로 현대인들은 점점 당뇨라는 질병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혈당만 조절하는 획일화된 치료로 오히려 당뇨 증상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자신의 몸 상태에 따른 맞춤형 치료로 당뇨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당뇨의 한의학적 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박가령입니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당뇨 환자, 그래서 당뇨 대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때문에 이제는 당뇨라는 질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또 단순히 혈당 수치만 조절하는 방법에서 벗어나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서 치료하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때문에 지금까지 3번에 걸쳐서 당뇨병에 대한 한방적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4번째 시간으로 백한의원의 백지성 원장님 모시고 당뇨의 한의학적 치료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는요, 명절이 되면 가장 많이 선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혈당 측정기라고 들었습니다. 이제는 가정에서도 자주자주 혈당을 체크해 본다는 얘기가 될 텐데요. 그런데 이 혈당 측정기가 정확하다고 봐도 될까요? 네, 지난 설 명절에 가장 많이 선물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혈당 측정기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당뇨병이 사회적으로나 가족 친지들 사이에 가장 큰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통계입니다.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내용은 시중에 유통되는 혈당 측정기가 20% 이상의 오차만 없으면 판매 허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휴대용 혈당 측정기의 혈당이 그리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혈당을 측정했더니 200으로 나왔는데 바로 다시 측정하면 180에서 220 범위 안에 수치가 나오면서 혈당 수치가 일정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정말 많은 혈당 측정기가 시중에 유통되는데요. 제품별로는 큰 차이는 없고 대부분 20% 정도의 오차 범위를 갖고 있다는 것만 아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가정용 혈당 측정기는 정확한 방법으로 잘 측정해도 오차가 20% 정도 생길 수 있고 피를 뽑는 방법이 달라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 차례 측정을 한 것을 평균을 내서 자신의 혈당을 가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예민한 환자분들이 한 번의 혈당 측정 결과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오해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 번의 측정 결과로 당뇨병이라고 진단 내리지 마시고 또 한 번의 측정 결과에 변화가 생겼다고 당뇨병에 변화가 생겼다고 판단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여러 번 측정을 해서 그 평균값을 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뇨에 대해서 연속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그 젊은 사람이나 또 나이 든 사람의 정상 혈당 수치는 조금씩 달라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자동차 연비에 빗대어서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서양의학은 나이에 상관없이 혈당 수치로만 당뇨병을 진단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새 차와 오래된 차의 연비가 같을 수 없는 것에 비유해서 설명했습니다. 새 차는 기름을 조금만 넣어도 잘 달릴 수 있지만 오래된 차는 기름을 많이 넣어도 조금밖에 달리지 못합니다. 즉 젊은 사람들은 당분이 많이 필요하지 않지만 나이가 들수록 당분이 많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사람에게 당분은 차의 기름과 같기 때문에 기혈이 잘 소통되는 젊은 사람은 당분이 조금만 있어도 잘 살 수 있지만 혈관의 탄력이 부족해지고 몸속에 병독이 많이 쌓인 어르신들은 당분이 혈액 내에 많이 있어도 조금밖에 사용하지 못하므로 혈당이 조금 높은 것이 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의 혈당 수치를 같은 범위 안에 정해놓은 것 자체가 당뇨병 환자를 많이 만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턱걸이를 몇 개 이상 해야만 건강한 사람이라는 기준을 정하는데 남녀노소를 따지지 않고 같은 기준을 정하고 그보다 못하면 무조건 환자라고 해서 약을 복용시키는 식이라면 그것은 환자 각각의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방법일 것입니다. 따라서 혈당 수치 역시 남녀노소가 다 같아야 한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많은 진단법입니다. 요즘 나이 드신 분들에게 혈당을 강화시키는 약을 투여해서 오히려 저혈당 쇼크가 발생한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당뇨병 진단 기준이 조금 더 느슨해져야 한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혈당이 젊은 사람에 비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피곤하다고 하면 병원에서 포도당 주사를 처방해 주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혈액순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혈당이 젊은 사람보다 약간 높아지는 것은 정상적인 노화 현상이라고 봐야 합니다. 무조건 젊은 사람과 노인이 같은 혈당 수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한의학적으로 보면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따라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정상 혈당 수치를 유지하려고 당뇨 약을 복용하고 식사 양을 줄이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오히려 몸에 해로울 수도 있으니 지나치게 혈당 수치에 민감하게 대응을 하시는 것은 좋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나이가 들면 밥 힘으로 사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식사 양을 줄이라고 주문하는 것은 기계가 원하는 수치에 사람을 맞추는 의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정신적 충격이나 과로, 환경 변화에 부딪혔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혈당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나치게 혈당 수치의 변화에 민감한 것도 문제이고 너무 무시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의 경우 혈당 수치가 약간 상승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당뇨약을 투여하는 진료보다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지속적인 관찰과 생활 환경 개선을 먼저 시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혈당 수치에만 민감해서 그 수치만을 낮추려는 치료는 이제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네, 나이 드신 분의 당뇨 진단이나 치료는 조금 달라져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앞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연세 드신 분들의 저혈당 쇼크가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왜 그런 건가요? 네, 나이가 들면 몸에 노폐물인 병독이 많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젊었을 때보다 혈액 순환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몸에서 당분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동차로 치면 연비가 나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면 혈액에 당분을 조금 더 많이 실어서 몸 구석구석에 당분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공급하려고 노력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런 분들에게 무조건 혈당을 떨어뜨리는 치료법이나 지나친 식이 조절과 운동이 오히려 저혈당 쇼크나 당뇨 합병증을 더 촉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당뇨약을 함부로 드시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혈당을 측정하는 조건에 따라 혈당 수치가 크게 차이가 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즉 운동을 하고 난 후 또는 따뜻한 물에서 목욕을 하고 나서 혈당을 측정하게 되면 혈당 수치가 많이 낮아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혈액순환이 잘 되면 혈당도 떨어지는 분들이기 때문에 당뇨약에 의존하면 안 되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반대로 추운 곳에서 혈당을 측정하면 혈당 수치가 더 높게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혈당 쇼크는 추운 곳에 계시다가 따뜻한 곳으로 들어갔을 때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갑자기 혈액순환이 되면서 혈당이 몸 구석구석으로 퍼져 뇌나 중요한 장기에 당분이 모자라게 되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이해됩니다. 그래서 어지러워지거나 쓰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나이 드신 분들이 따뜻한 곳에서 추운 곳에 갑자기 들어가게 되면 혈관이 수축되어서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이나 중풍, 혈당이 상승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차례 강조에 강조를 거듭하고 있는 당뇨병에 대한 설명이 바로 이런 상황을 근거로 성립되는 것입니다. 혈당이 높다고 혈당을 떨어뜨리는 데 치중하다 보면 갑자기 당분이 많이 사용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면 급격히 저혈당 쇼크에 빠지는 것입니다. 당뇨약이 저혈당 쇼크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당뇨병은 병독이 몸 구석구석에 축적되면서 혈액순환을 방해하면 우리 몸이 혈당을 상승시켜서 구석구석에 영양을 공급하려는
그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현상입니다. 혈당을 떨어뜨리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혈당이 상승한 원인인 병독을 몸 밖으로 배출해야 당뇨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네, 원장님 그렇다면 그 혈액순환에 좋은 운동이라든지 또는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한다거나 마사지를 해준다거나 이런 것이 당뇨 치료에 도움이 될까요? 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금기식품이나 당뇨에 좋다는 식품, 운동, 마사지, 목욕, 따뜻한 장소에 머무르는 것은 당뇨병을 관리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치료와는 거리가 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방법을 열심히 하면 당뇨병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잠시라도 중단하거나 방심하면 바로 원상복귀가 되거나 더 악화될 수 있는 방법들이라서 신중해야 합니다.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일시적으로 좋아집니다. 하지만 이는 자동차로 치면 가속기를 밟을 때만 엔진 소리가 좋아지고 가속기에서 발을 떼면 시동이 꺼지려는 현상과 같습니다. 즉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조금 되고 운동을 안 하면 혈액순환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운동을 계속하면 점점 더 혈액순환이 잘 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강제로 노력을 하면 점점 더 지쳐가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오히려 수명이 더 짧은 경우가 많고 노년에 질병으로 고생할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목욕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자주 목욕을 하게 되면 오히려 노화가 촉진될 수 있습니다. 몸이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땀구멍으로 병독이 빠져나가야 할 분들에게는 목욕이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독이 대소변으로 빠져나가야 할 환자분들이 목욕을 자주 하면 오히려 피부병이 생기거나 피부 노화가 촉진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요즘은 치료가 잘 안 되는 질병들이 많아지자 의료인들이 오히려 더 앞장서서 생활관리법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토피 환자들에게 산 속에서 아토피를 치료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산에서 내려오면 다시 증상이 생기는 것을 치료법이라고 하면 곤란합니다. 체질을 나누고 음식을 조절하고 자신에게 맞는 것만 먹으라고 하는 방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해지는 것은 아무 것이나 먹어도 되는 것입니다. 해로운 음식에도 어느 정도 버티는 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을 치료라고 해야 합니다. 제가 2000년 전부터 사용되어 온 한약으로만 치료하는 이유입니다. 한약으로 병독을 없애는 것이 그런 능력을 키워나가는 제가 아는 유일한 치료법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사람마다 그 당뇨의 치료가 달라져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당뇨병이라는 병에 어떤 치료제를 찾는 환자분들이 많은데 이것부터가 잘못되었다는 뜻입니다. 당뇨병이라는 말 자체가 원인을 모르는 병명 아닙니까? 원인을 모르는 병명에 약을 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획일적으로 어떤 약이나 음식, 운동, 마사지, 목욕, 생활 환경이 당뇨병에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말입니다. 의사들이나 제약회사 역시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당뇨에 좋은 약을 개발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의료인들은 혈당 수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혈당 수치가 상승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병독이 처음 몸에 축적되기 시작한 부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호흡기에서, 어떤 사람은 소화기에서, 어떤 사람은 소변계통에서 병독을 배출하지 못해서 병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최고의 명의는 병독의 위치에 따라서 처방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증상이 있더라도 병독의 위치에 따라 처방도 달라지고 치료법도 달라야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제가 아픕니다. 그런데 서양의학은 무조건 저를 치료하라고만 합니다. 그런데 한의학은 제가 아픈 이유가 아버지 때문인지 할아버지 때문인지 아내 때문인지 자식 때문인지 구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원인을 찾는 것이 한의학입니다. 지금 70대, 80대의 노인들이 서양의학의 실제 문제점을 그대로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병원을 자주 다니시는 어르신들은 약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많은 약을 복용해야만 병의 고통을 잊을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해마다 약의 종류가 늘어나서
결국 20가지가 넘는 약을 드시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런 분들은 한의학으로도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의학은 소통시키는 의학입니다. 그런데 모든 증상을 못 느끼게 만드는 약들만을 복용하다 보니 소통시키려는 한약을 복용하기 시작하면 그동안 증상을 만들어내고 있던 막혔던 부분에서 다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은 한약을 복용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즉 한약으로 치료하면 옛날에 아팠던 곳까지 다 나타나 더 몸이 아프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호전 반응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방금 한의학은 소통의 의학이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그런데 아직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당뇨를 한의학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당뇨의 한의학적 치료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당뇨병은 정확하게 말하면 서양 의학이 만든 병명입니다. 혈당 수치가 상승하는 모든 환자들을 당뇨병이라는 하나의 병명으로 묶어놓고 혈당 수치만을 조절하는 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당뇨약을 복용해서 혈당이 정상으로 유지되던 사람들에게서 합병증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뇨약을 복용하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으로 여겼던 의사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뇨병에 대해서 원인도 모르고 치료약도 없으면서 그저 혈당 수치만을 조절하는 의학이 이제 한계에 부딪힌 상황입니다. 한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당을 낮추는 진주가루, 뽕잎, 오미자, 산약, 천마 등만을 부각시키면서 지금까지 원인도 이유도 모르면서 혈당을 낮추는 약재 몇 가지에 의존해 왔습니다. 당뇨에 좋은 약을 찾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혈당이 상승하는 원인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당뇨병을 치료하고자 하면 자신이 왜 혈액순환이 안 되는 상황에 빠졌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당뇨병은 혈액순환 장애로 생기는 병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혈액순환 개선제라고 만들어진 약들이 혈액순환을 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먹어서 생긴 노폐물인 병독이 순환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노폐물인 병독을 제거해주는 약이 아니고서는 순환장애를 개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몸속에서 병독을 정확하게 제거해주는 처방을 찾아야만 당뇨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당뇨의 한의학적 치료에 대해서 계속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볼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당뇨병은 실제 치료의 대상이 아닌 병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혈당을 상승시키는 원인인 병독이 몸에 어디에서부터 막혔는지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처방이 가장 중요한 당뇨 치료의 관건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병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몸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과정이 병을 이겨내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한약을 병사처럼 사용하는 한의사와 함께 병독을 배출시켜서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백한의원의 백지성 원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까지 총 4편에 걸쳐서 당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나치게 혈당 수치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에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우라면 약에 의존하기보다는 마음을 좀 편안하게 다스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의학으로 풀어보는 당뇨 이야기, 다음 시간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